8.25 부동산 대책 이후 중도금 대출 규정이 강화되면서 건설사 5곳 가운데 4곳이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금 대출 협약을 분양 이후로 미루거나 이자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성과 연봉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는 모두 갖췄다며 계획대로 내년부터 공공기관 중심으로 성과 연봉제를 시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선 항공기 5대 가운데 1대는 늦게 출발하는 등 지연 운항이 늘자 정부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사별 예비 항공기를 늘리고 운항 시간도 늘려서 출발 지연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주택 인테리어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사 수요가 많은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 증시부터 정리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여는데요. 이를 앞두고 경계심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하락해 204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14거래일째 매도 행진을 이어가면서 65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살아나자 4원 30전 오르며 마쳤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혼조세였습니다. 어제 강세였던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에 그쳤고 현대차,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내놓으며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한미약품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 미공개 정보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으며 올해 최저가 수준을 나타냈고 네이버는 2%가량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15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는 소식에 정유화학업종은 동반 상승했습니다. LG화학은 닷새째 오름세를 이어갔고 한화케미칼이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정유주 SK이노베이션과 S오일도 나란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한 주간 재계 정리하고 주요 CEO의 동향 짚어보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자, 현재 구조조정 중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체들뿐만 아니라 세계 조선산업 CEO들도 우리나라 경주에 다 모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제25회 세계 조선소 대표자 회의가 우리나라 경주에서 어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 유럽, 중국, 미국 이렇게 5개 지역의 조선업체 CEO들이 모여서 조선 시황을 논의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연례 행사입니다. 이번 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2011년 이후에 열리지 않다가 5년 만에 열렸다는 점 외에도 최근에 조선산업 업황이 그야말로 위기 중의 위기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배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뚝 끊겼다는 의미의 수주절벽이라는 용어가 이런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해양플란트협회 회장인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과 강환구 현대중공업 신임 대표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주요 임원진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조선업 업황 회복 전망과 각 회사별로 모색 중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는데요. 세계 회사의 업황 회복에 대한 전망도 각사가 처한 입장에 따라 다소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2018년경 조선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현대중공업 측은 2년이 지나도 업황 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현재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와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흘러나온 얘기인데요. 최근에 선박 가격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하면서 업황 회복의 신호탄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석유 가격이 본격적으로 뛰지 않는 한 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직은 조선 산업의 미래를 확실히 점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내 조선 3사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인력 삭감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근 재계에서 주목받았습니다. SK그룹의 CEO 세미나 이제 끝났거든요. 네. 최태원 회장이 뭔가 좀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게 있습니까? 워낙 폭탄급 주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 이름 붙인 뉴 SK에 대한 기대가 그동안 고조되어 왔습니다. 그랬죠. 특히 언론들은 지난 14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세미나 내용과 관련해서 해당 그룹이 어떤 내용을 외부에 알릴 것인지 궁금해했는데요. 막상 공개된 건 그렇게 충격적이거나 새로운 사실은 없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6월 말에 이미 회사 현실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전쟁 상태라면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주요 계열사의 비상경영 상황실, 즉 이 워룸을 설치하고 전사적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 기구를 중심으로 각종 경영 변수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라는 얘기인데요. 이때 각 계열사별로 약점과 강점을 숨김없이 알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워룸은 리만 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9년 계열사 가운데 IT 서비스 회사인 SK C&C가 이미 시행한 바 있는데요. 또 최 회장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돌연사할 수 있다는 발언의 진원지도 지금 그룹 안팎에서 관심사였는데요. 일부에서는 로버트 E. 퀸의 1980년대 저작물인 Deep Change or Slow Death,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죽을 것이냐를 꼽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SK 최 회장의 발언은 위기감을 공유하기 위한 방편이기는 합니다만 폭발력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일각에서는 결국 임직원에 대한 엄포에 뭐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리고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 관련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산부인과 의사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색 의력뿐만 아니라 이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도 유명한데 여기서 이 지속 가능한 경영 이게 무엇인지 좀 풀어주시죠. 네, 한마디로 해서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또 기업으로서 장수할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요. 네. 국내에서는 한국표준협회라는 기관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 즉 KSI라는 걸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2010년부터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 교보생명이 7년간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보생명은 또 각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회사가 어떤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지 담아 매년 지속경영보고서라는 걸 발간하고 있는데요. 7년 연속 1위가 업계 최초라는 점 말고도 이 신창재 회장의 독특한 이력과 경영 스타일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주를 대신해서 회사 경영을 떠맡았는데요. 그전까지는 기업 경영과 관련 없는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취임 직후 경영 위기를 잘 넘기고 지금 20년 가까이 순항 중인데요. 특히 투명 경영과 고객 만족 또 품질 경영 등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평상시에도 존경받는 100년 장수 기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지속 가능 경영하면은 이 회사와 신 회장이 떠오르는 이유일 겁니다. 자, 그리고 호텔 롯데가 요양과 재활 전문 병원의 인수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 형제 간 분쟁과 검찰 수사, 총수 일가나 그룹 전체나 워낙 위기가 많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이미지를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둔 포석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호텔 롯데는 분당 판교에 있는 보바스 기념병원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공표했는데요. 예. 이 보바스 기념병원은 늘 푸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요양과 재활 전문 병원입니다. 호텔 롯데는 이 병원 인수 입찰에서 파격적으로 3천억 가까이 써냈다는 후문인데요. 아무래도 구속을 가까스로 면한 신동빈 회장과 검찰 수사는 물론 형제 분쟁으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한 그룹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떠들썩했던 롯데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잠잠한 편인데요. 비자금 문제는 롯데그룹의 2인자였던 이인원 부회장의 죽음으로 일단락되는 양상이고 신동빈 회장에 대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인한 구속도 무산된 상황입니다. 롯데와 신 회장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롯데의 병원 인수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아직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형제 간 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 아니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의 불씨라는 게 언제 또 살아날지 모를 일이고 그러다 보면 섣부른 이미지 재고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김방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남녀노소 대부분이 느끼지만 소비의 형태는 나이나 성별, 결혼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광고주협회가 성인 남녀 5천 명을 1:1 면접 조사한 뒤 발표한 소비자 행태 조사 결과인데요.
자, 조사팀은 불황에 대한 인식과 소비 행태에 따라서 불황기 소비자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복종형과 수능형, 자존형과 또 불황, 부지형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황이니까 모든 소비를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불황 복종형입니다. 40대 이상 기혼 남성의 비중이 높았는데요. 이들의 절반은 불황에는 본인보다는 가족들을 위한 소비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불황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불황 수능형인데요. 30대 이상 여성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무조건 소비를 줄이는 건 아닙니다. 이른바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을 따져서 소비하고 불황에 대한 보상 심리로 작은 사치를 즐긴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불황이라고 해서 꼭 사야 되는 거를 안 살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최저가 검색한 다음에 상품평도 보고 그렇게 좋은 상품평에 최저가 위주로 주로 사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황 자존형은 뭘까요? 불황이지만 나를 위한 소비는 줄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비교적 젊은 층인 10대부터 30대까지의 미혼, 고소득층의 비중이 높았는데요. 이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본인이 선호하는 것, 유행하는 것들을 구매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황 부지형은 지금을 불황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소비에도 변화가 없는 유형입니다. 10대와 30대 미혼 남성 비중이 높고요. 불황에도 교육과 건강, 식료품 관련 지출은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평소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거나 커피 한잔 하거나 혹은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 통신비가 제 소비의 전부인데 불황이라고 해서 딱히 소비를 줄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손품을 팔아 가성비 좋은 물건을 주로 사기 때문에 이 불황 수능형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대입해 보시죠. 자, 이번 조사는 소비자의 매체 이용과 제품 구매 행태 등을 분석해서 미디어 광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GM이 한 번 충전으로 383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볼트 EV를 공개합니다. 한국GM은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전자전에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참가해 볼트 EV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볼트 EV는 미국에서는 연내에 시판하고 국내에서는 내년에 시판할 예정입니다. GS건설은 경기도 안산시에 짓는 복합단지 그랑시티자이 오피스텔이 계약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100% 계약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랑시티자이 지난주 청약 접수 결과 555실 모집에 5,920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0.7대 1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9.27대 1, 최고 10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그랑시티자이 아파트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계약이 진행됩니다. 한국전력이 앞으로 60년 동안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한전은 오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한국 최초로 수출한 한국형 원자로 4기를 에미리트 원자력 공사와 원전 수명 기간 내내 공동 운영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민자 투자 사업으로 예상 매출이 494억 달러, 우리 돈 54조 원에 이릅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지난해와 올해 기부한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스타벅스는 다음 달 13일까지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에서 존심양성, 광복 조국 같은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를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판매 수익금 일부로 구매한 존심양성 휘호를 문화유산 국민신탁에 기부했습니다. 포털업체 네이버 차기 대표이사에 한성숙 네이버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네이버 김상원 대표이사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차기 대표이사에 한성숙 부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경제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